일단 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부터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기어코 앞자리 7자를 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난 저점이 80.6회였거든요. 근데 주말 동안에 전저점을 깼죠. 토요일 날에서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때 깼어요. 이 전저점을 깼다는 것이 상당한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만은 깨지질 않길 바랬고, 또 저 역시도 이 전저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망을 담아서 전저가 저는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장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저의 생각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흐름부터 좀 볼게요. 어떻게?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서부터 계속 이제 사건 이벤트가 터졌던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FOMC가 열렸죠. 목요일날 이제 열리게 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FOMC 그날 있었던 그날은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에 미국 장이 개장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때 코인만 하락을 했던 것이 아니라 미 증시하고 금과 은이 함께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이때 조금 이따가 차트 볼 텐데 이때 그 변동성이 같이 확대가 됐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오전장에 다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장, 제가 금요일은 또 멤버십 회원 전용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께는 그 상황을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저녁에 미 증시가 또 개장을 했죠. 그러면서 미 증시가 개장이 될 그때쯤에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이 그 전날 변동성을 확대를 했지만 어느 정도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과 은이 금요일에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비트는 조금 말아올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겠죠. 반등이 나오고 이제 더 큰 하락이 토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넘어가는 그 토요일 날 버거 타임 때부터 급락이 나와서 일요일 이제 새벽에 더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깨졌던 거예요. 지난 저점 80.6K를 깨고 이때가 75. 얼마였었나요? 75.7K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말장을 보내고 일요일장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매크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저점을 깨가지고 현재 74.6K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부터 지금 주말 끝나기 이제 월요일까지 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인 시장만의 흔들림이 아니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일단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가서 여기 이 박스권은 깨지 않아야 되는 그 자리를 깨니까 줄줄줄줄 떨어져서 지난 저점 80.6K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더 하락을 해가지고 74.6K를 찍었어요. 현재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RSI가 22거든요. 22,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매도 영역입니다.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과매도죠. 많은 이제 그 하락이 나온 거다. 많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의 수준이 이때 작년 11월에 이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 25 정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제 밤만 해도 25 정도. 근데 지금 더 하락을 하면서 22까지 떨어져서 작년 11월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저점을 찍었을 때와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바닥 근처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도 RSI가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근데 단순히 RSI만 보고 뭐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일봉 자체로 본다면, 그러니까는 바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때 바닥을 찍었던 그 수준하고는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온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려했던 지금 시나리오로 전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결코 강하지 못해서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면 50주선이 아니라 0.381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진짜 시즌 종료로 간다면. 근데 정말 0.381 맞고 더 하락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의 시즌 종료의 기준으로 봤었던 것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요거였습니다. 요 박스권. 그러니까 요 박스권이 지난 4월 관세 쇼크 때 어느 정도 이제 움직였었던 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완전히 그 상승 추세가 이제 깨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 종료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살짝 깨고 내려왔어요. 살짝 깨고 내려왔다. 일단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조금 더 깨고 내려왔다. 그렇다고 아직 여기 들어갔나? 여기가 최저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꼬리 지금 요 넘느냐 안 넘느냐는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FOMC 이후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FOMC 이후에는 어김없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OMC 이후에 하락이 나왔다. 진짜 이게 국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6K 전저점 여기를 깼다라는 것은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깼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걸 겁니다. 그럼 앞으로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시즌 종료, 제가 봤던 그 시즌 종료의 그 기준마저도 지금 살짝 깨고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하방을 이탈한 건데 앞으로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을 지난 멤버십 회원 영상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리는 시즌 종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트는 이미 시즌 종료였어요. 지금 보시면 메이저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아니라 그 밑에 좀 내려보시면 이 코인들 지금 이 낙폭이 이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볼게요.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보시면 뭐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1, 97,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100도 있네요. 페페가 마이너스 100이네.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9. 이미 시즌 종료였었다, 알트들은. 저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다? 미증시. 그 중에서 특히 다시 하락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그 전저를 안 깼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이제 하락을 갔죠. 그런데 AI 버블이 꺼진 것이 아니라면은 재차 조정 후에 올타임 경신 때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현재 이 미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10월 작년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을 찍었고, 근데 미증시는 그때 이후로 작년 11월에 같이 이제 그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야금야금 올라왔다가 이제 이 올타임 하이를 넘기느냐 마느냐 그 지금 기로에 있었어요. S&P 500은 좀 넘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스닥은 전혀 넘기지를 못했었고, 근데 이제 거의 근접했고, 그래서 삼각수렴의 그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다시 여기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 위치였는데, 비트코인은 다르죠.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가 이제 이 0.382 구간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으로 꺾여서 이때만 해도 전저를 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시즌 종료냐 아니냐 그 위치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미증시와 비트코인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여기에서 만약에 올타임 하이를 지금 넘어설 분위기가 솔직히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타임 하이를 못 넘고 미 증시가 조정을 다시 받는다면 비트코인이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하락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 증시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겠죠. 근데 이 미증시가 지금 올타임 하이의 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넘기냐 마느냐의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대로 만약에 시즌 종료, 그러니까는 AI 버블이 꺼진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완전히 코인장도 완전히 시즌 종료로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얘가 조정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올라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이클처럼 4년을 기다리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 사이클 패턴은 깨진, 그러니까 사이클 패턴은 이미 작년에 깨졌잖아요. 작년에
이 원래 진짜 사이클 패턴 그대로라면 작년 연봉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6%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패턴은 깨졌다. 그렇다면 더 깊은 조정 후에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어쨌든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영향을. 완전 탈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러기가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미 증시가 조정을 받고 올타임 하이를 미 증시가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함께 비트코인도 상승으로 하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장은 탈 패턴화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미증시가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 장이 어땠냐? 얼룩덜룩 했습니다. 얼룩덜룩 하긴 하지만 3대 지수로 보면은 마이너스 0.3% 다우, S&P 500은 마이너스 0.4, 나스닥이 0.9%로 빅테크의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이 좀 더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안했던 장이에요. 그래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캔들로 보시게 되면은 S&P 500의 일봉입니다. 보시면 하루 전날 목요일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때도 목요일날 미장이 개장이 되면서 미증시의 금은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같이 떨어졌던 거다. 같이. 근데 이때 미증시는 그래도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죠. 음봉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은 별다른 그 반등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때도 보시면 일단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떨어지면 일단 저가 매수세가 붙긴 했지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누군가는 확 매도를 하는데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그 다음날도 누군가는 확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저가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붙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월요일 매크로가 돌아갔었잖아요. 8시부터. 지금 현재 선물시장 어떠하느냐? 다우 마이너스 0.8, S&P 500 마이너스 1%, 나스닥도 마이너스 1.37%로 낙폭이 금요일보다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 코스피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까는 마이너스 5%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꽤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8이군요. 어쨌든 꽤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금과 은은 어떠하느냐? 금입니다. 금.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미증시가 어느 정도 말아올리니까 금도 같이 말아올렸다가 금요일날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변동성이 더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 이 낙폭을 더 키우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4.4%. 은은 어떠하느냐? 은도 비슷합니다. 지금 은도 현재 마이너스 7% 하락을 더 보이고 있다. 상당히 지금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일단 빅테크 실적 계속 되거든요. 빅테크 실적이 계속되고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처럼 AI 거품론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이번 주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추가 낙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빅테크 지난주에도 발표가 나왔지만 계속됩니다. 오늘 밤 장 마감 후에는 팔란티어, 그 다음에 내일 밤 장 마감 후에는 AMD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알파벳이 수요일날 장 마감 후에,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퀄컴, ARM도 뭐 일단 볼 필요는 있고, 관련 주에 또 다 묶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존이 있고 아이랜도 있죠. 아이랜도 상당히 상승이 많이 했던,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도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이 실적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구글로 볼 수 있겠죠. 구글. 만약에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은 이제 AI가 버블이 꺼질 수 있겠구나. 이제 실적이 안 따라주는구나. 가 되면서 내러티브가 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테크의 실적도.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던 고용지표. 매달 첫 번째 주에 금요일 날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기대치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금요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파월 후임 후에 워시발, 지금 케빈 워시가 임명이 됐잖아요. 워시발 쇼크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치솟던 은값이 30% 폭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매야 비둘기야, 새 연준 의장 지명에 금과 은이 급락하고 달러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워시 의장 지명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지만 연준 이사 시절 매파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달러의 뭉칫돈 금과 은이 지금 금과 은, 코인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먼저 살펴봤었지만 케빈 워시가 매파 쪽에 있었잖아요. 매파 쪽에 있었는데 막상 또 지명을 하고 나니까 시장이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차기 연준 의장의 그 지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파악을 했지만 일단 목요일 날 FOMC 이후에 목요일 날부터 미 증시하고 금은이 변동성이 확대됐었어요. 물론 미 증시하고 금은은 어느 정도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코인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작이 보이니까 이 트럼프가 원래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 하던 것을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 번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케빈 워시가 임명이 되고 금과 은이 더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 의장 지명의 이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직 케빈 워시의 공식적인 발언은 아직은 없어요. 지금 지명이 됐지만 아직까지 어떻다, 자기가 어떻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케빈 워시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니까 원래는 매파였다라는 게 다시 부각되고, 근데 이제 지명되기 또 전에는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이제 예전에는 매파였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경향도 있었다. 그런 분석 이제 기사 자료도 있었잖아요. 하락이 되니까 이제 매파로 약간 좀 더 몰아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케빈 워시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이제 나와서 어떤 발언을 소감 이런 거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또 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꼭 그것이 하락이 아니라 상방으로 더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케빈 워시의 발언.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지난 저점 80.6K를 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리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찐 반등을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저항대, 이제 비트코인의 그 큰 저항대를 넘길 때마다 촉매제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가짜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승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립토 위크. 그래서 크립토 위크는 이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그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쇼크에 반등을 주었던 결정적인 그것이 트럼프의 발언, 그 타코였었죠. 트럼프가 4월 2일 날 시행했던 관세 시행을 4월 9일이었어요. 4월 9일 날 90일 유예하는 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 급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 반등을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료를 물고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그렇다면 케빈 워시의 결자 해지? 일단 지금 하락을 연준 의장의 그 지명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케빈 워시가 만약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우려를 털어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이 케빈 워시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100% 나왔다라고 보지 않지만 이미 지금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은 원인을 지금 거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케빈 워시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은 또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 일단 저점을 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이 비트코인 주봉이에요. 주봉.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될까?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될까? 보시면 주봉, 지금 이 상승 채널에 지난주, 이게 주봉이잖아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 채널이 완전히 깨졌다. 다 깨진 게 지금 보이죠? 이 하락 채널, 이 상승 채널을
제가 잘못 썼네. 하락 채널이 아니라 상승이죠. 상승 채널을 깼다. 이 상승 채널을 깼다는 얘기는 이제 하방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열어둬야 될까를 봤을 때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69K입니다. 정확하게 69K, 69K. 69K 보면 한때 이 69K가 이때 큰 저항이었어요. 큰 저항. 이 69K를 뚫지 못하다가 여기를 왜 뚫었느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뚫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왜냐면은 지난 사이클에서도 보시면 이때 2013년 이때 고점을 찍고 이제 시즌 종료로 가고 올라갔고 여기를 돌파했었거든요. 이때 2017년은 이 당시에 2013년 이때 고점을 안 깼었어요. 안 깼었다. 이때 안 깼었다. 그래서 2021년 때도 이제 막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고점을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한 2만 달러 정도 되네요. 이 2만 달러를 깨느냐 마느냐를 두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 깼었거든요. 깨고 내려갔었다. 근데 여기는 안 깼기 때문에 이제 완전 코인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만약에 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두는데 여기를 깰 수도 있겠죠. 지난번처럼. 더구나 지금 이번 이 상승폭은 이때보다도 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깰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대가 어디냐? 200주 이동 평균선.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 비트코인한테 꽤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많이 참고가 되는 그 가격대입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때 200주 이평선을 안 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력 지지대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난 사이클 때 2022년도 대폭락이 나오면서 20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오래 머물렀었어요. 이때도. 지금 이제 아직 괴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멀리 떨어질수록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색깔, 이 초록 색깔도 없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방을 열어놨을 때는 200주를 봐야 되는데 그럼 200주가 정확히 얼마냐 봤을 때 현재 58K입니다. 58K. 그러니까 지금 58K. 그러니까는 지난 사이클 최고점은 69K예요.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부터 69K까지가 한 마이너스 45%. 200주 이동 평균선까지는 마이너스 5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58K,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50주선을 지난 사이클 때는 좀 지지를 해줬지만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때는 상당히 오랜 동안 또 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주 이평선을 이번에 뭐 100% 지지를 해준다? 그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를 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이 열린다면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지난 사이클 69K 아니면은 58K.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지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먼저 하방이 열렸는데 그럼 팔아야 되느냐? 지금 일단 상승 채널이 딱 깨졌잖아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깨진 겁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열렸는데 팔아야 되느냐? 제가 요것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소통방도 저희도 주말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리니의 패러다임 전환. 예전에 이곳에 마웨이님이 하락 관점에 얘기할 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 올렸다가 하락에 포커스 하지 말고 나중에 상승할 것에 초점 맞추라는 말 듣고 내 관점이 바뀌었음.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고 있음. 목표 가격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목표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린다. 비트리플은 가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지는 놈이 아닌가 하는 확신이 생김. 시간만 내 편으로 하면 된다는 단순 무식으로 하고 있음.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그 4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는 늘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결국에 이 시장은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맨날 상승을 외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락이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렸고 하락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하락이 나온 게 뻔히 보이지만 하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답변을 드렸어요.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 때를 기다린다. 하락을 피한다고 절대 인생이 안 바뀝니다. 단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하늘에 운이 닿을 때 그러면서 때가 맞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눈에 보인다면 그 어떤 노이즈에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락을 보면 깨졌어요. 원치 않은 시나리오로 갔지만 어쨌든 깨졌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지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까? 물론 열어놔야 됩니다. 더 떨어지는 건 열어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도망가야 될까?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죠. 모든 하락을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고 느린 부자 되기 방법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추가적으로 썼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당장의 하락은 피할 수 있어도 의미 있는 수량은 결코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당장의 하락은 피할 수 있는데 하락을 피하잖아요. 내가 한번 하락을 피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선뜻 못 들어갑니다. 물론 살 수 있어요. 근데 의미 있는 수량을 결코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제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상황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 있는 수량을 아직 채우지 못한 이에게는 공포라는 이름으로 기회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다, 그러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고, 아직 채우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나야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40%입니다. 울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의미 있는 수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 시장에 확신만 있다면 더 모으면 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꼭 한 방에 넣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분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반드시 분할로 해야 된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할로 내가 공포장에 움직였다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싹이 솟아오르죠. 돋으면서 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 지금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봄이 올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이 한파, 겨울은 끝이 난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방이 열렸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AI 흐름이 결국 버블을 결정을 할 거예요. 비록 지금 하방이 열렸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AI,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얘네가 이 미 증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가 필두로 해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조정을 아직 겪을지 안 겪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겪는다 하더라도, 겪으면 비트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올라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이 더 열렸다고 해서 앞으로 3,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지난 패턴이 아니라 올해 안에도 충분히 급반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이제 1월 막 지났잖아요. 이제 1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이제 1년 중에 이제 1월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탈 패턴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반감기 기본으로 한 4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4년 주기는 이미 작년에 끝났어요. 왜냐?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탈 패턴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겁니다. 이제 진짜 망한 거 아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량을 만들어서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저는 좋은 흐름이 찾아와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정말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락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그냥 끝까지 진짜 더 수량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나 당장 더 떨어지는 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지금이라도 그냥 도망가야 되느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언제 드렸던 말씀이지?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더 하락을 했는데 매수한다라는 그 트윗을 올렸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세일러의 평단도 더 밑으로 내려왔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더 사겠다라는 모어 오렌지라고 트윗을 어제 올렸었는데, 제가 역시 직진남, 셀러가 찐바닥인 거 확인하고 사더냐, 사는 사람이 망할까 파는 사람이 망할까, 아무리 흔들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라고 올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는 사람이 망할까요? 파는 사람이 망할까요? 결국에 봤을 때 이 시장이 진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망할까 아니면 파는 사람이 망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가야 망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포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아직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지 못했다면 지금 공포에 쫄아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잘 머리를 굴려봐야 될 그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말씀 보고선 하겠습니다.